이번 시간에는 소학원의 수업을 할 거예요. 소학원의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소학원에는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건 16세기 국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소학원에는 16세기 국어에 해당이 되고 소학원에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세기 국어 우리가 배웠던 용비어천가 배웠나요? 자, 용비어천가와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어제까지만 합시다. 요게 15세기 국어죠. 똑같이 둘 다 중세 국어, 중세 후기 국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그 국어는 역사성, 끊임없는 변화를 겪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국어와 16세기 국어가 달라. 솔직히 15세기 국어도 15세기 중기의 국어와 15세기 후기의 국어인 요 용비어천가와 세종어제 훈민정음 조금 다르거든. 그러니까는 요것들과 달리 또 당연히 16세기 국어는 더 큰 차이를 보이겠죠. 그래서 15세기 국어 우리가 공부했던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거기서 16세기 국어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는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15세기 국어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5세기에서는 소실 문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자가 다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15세기 국어에서 사용된 문자가 일단은 소실된 것들 순서로 가면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체리를 먹고 씨만 뱉었네. 근데 이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용되고 음가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서법 기억나요? 미음, 비읍, 피읍 다음에 밑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 요 문자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이 중에서 16세기 국어는 뭐가 소실이 되냐면 이 맨 처음에 나온 요게 소실이 되고요. 얘도 소실이 되고요. 이렇게 소실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없어지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승경원 비읍은 모음 오나 모음 우로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 우 발음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나오는 이 반침이라는 자, 여린이웃은 그냥 아예 소멸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알았죠? 예. 요게 달라져 버리고 요거 특징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어적기 연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어적기 연철은 유지가 되되 15세기 국어에 비해서 뭐가 확대가 되냐면 끊어적기가 조금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끊어적기가 확대, 분철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의 특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16세기 구어는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15세기에.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에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16세기부터 모음조화가 약간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 또는 문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지는 부분이 군데군데 발견된다는 얘기야.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선 명사형 어미라는 게 있죠. 자, 명사형 어미가 보통 우리가 어간 다음에 붙어야 돼. 옴이나 um이 붙는 게 명사형 어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세기도 마찬가지로 15세기에는 명사화 전미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간 다음에 양성모음 앞에서는 암이 붙고 음성모음 앞에서는 음이 붙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16세기에서는 똑같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데 명사형 어미에서는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 명사형 어미로 뭐가 들어가냐면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기, 공부하기, 그림 그리기, 세상 살아가기 할 때 그 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요게 중요하고요. 자, 명사와 전미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는 게 특징인데 16세기도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국은 변화되는 사항은 소실문자 중에서 일단은 순경원 비읍과 여린이웃이 소실됐다. 그 다음에 연철 이어적기의 비중이 거의 99%였는데 얘는 한 80%로 좀 끊어적기가 한 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15세기는 엄격했는데 좀 깨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명사형음이 기가 사용됐다. 이걸 기준으로 소학원해를 분석하면 쉽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온 소학원해가 이만큼이에요. 그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학원해라는 말은 소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윤리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공자, 증자다려, 닐러가라샤대 이렇게 나왔죠. 일반적인 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면서 하는데 공자, 증자다려 할 때 자, 여기요. 공자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주격조사 이거는 써야 되는데 원래는 자, 요거는 주격조사죠. 모음 뒤에 주격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자 다려 했을 때 다려라는 말은 뭐뭐에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고전 시가에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닐러 가라샤대 할 때는 원래는 일러 가라샤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런 건 다 기본적인 겁니다. 갈아샤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시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샤는 주체 높임 소나무러미. 자, 가라다라는데 원래는 가라다가 가라다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분철이 아니라 아니 굳이 분철할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뭐야 갈아다로 끊어졌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분철 확대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되니까는 체크를 합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몸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몸이며 얼굴이며 했는데 이게 원래는 오타가 났네요. 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사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지금 온통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보시면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해야 되는데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끊어졌긴 한 거예요. 분철이 된 거죠. 만약에 얘를 연철을 했다면 당연히 뭐가 돼요? 몸이며 이렇게요. 얼굴이며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쓴 거 보면 분철이에요. 살한하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또 할게요. 살한. 내가 그랬죠. 중세국어에 사용되는 고유명사, 아니, 미안합니다. 고유어로 된 명사 대부분이다. 히읗 종송체언이라고. 히읗 종송체언.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교천가에서 아직 안 배운 친구한테 미안하고요. 근데 안 배운 친구도 보셔야 돼요. 가발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그쳐야다. 내히 일어 할 때 내히가 나오죠. 그럼 내 더하기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도 히읗 종성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살한, 살 피부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여기서 이제 받자온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제 것이라는 그대로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연철이 되는 거죠. 이건 이어적게 해당이 됩니다. 연철하고 적어주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밭자운이 중요하죠. 그 밭자운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래는 자, 받다에다가 받아요. 리시브 받다가 받다 여간 밭에다가 뭐가 붙냐면 잡이 붙어요. 이 잡이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안이 붙는 거예요. 모음조가 아니냐 은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결국은 얘가 양성 모음이니까 모음조에 입각해서 은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받잡 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고 잘 봐봐.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잡이라고 하는 게 요게 바로 객체 높임 소나마러미에 해당이 돼요. 삽잡잡 기억나야 돼요. 삽잡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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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 삽잡잡 삽삽삽 소나무라미요. 근데 여기서 이걸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순경음 비읍 같은 그러니까 비읍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랑 만나면 자 비읍은 모음과 만나 뭐가 되냐면 연서법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받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 순경음 비읍이죠. 비읍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받자 완이라는 모양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순경운 비읍이 소실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오나 우로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모음조 하니까 우로는 안 바뀌고 당연히 뭐냐면 밭, 자, 온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바뀌게 되는 형태가 바로 밭자온이다. 그러니까 순경운 비읍의 소멸과 관계가 됩니다. 아, 밭자온은 순경운 비읍의 소실과 관계가 되는구나. 오케이. 요거는 필기했으니까 내가 지울게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오케이. 자, 끊어. 감히 헐워 하고 나오죠. 헐워. 우리가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뭘 배웠냐면 사동접사를 배웠어요. 현대국어랑 제가 그냥 현대국어랑 마찬가지로 사동접사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 헐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헐다. 헐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입안이 헐었어요 할 때 그 헐다야. 알았지? 헐다 여간 헐에다가 우가 붙어요. 엄마 이건 빨간색 쓰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배웠던 거니까. 뭘로 가야 되냐면 헐다여간 헐에다가 뭐가 붙어요? 우가 붙고 그 다음에 어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동접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잘못 눌러서 지금 사진 찍혔어요. 이렇게. 홀로 상해 오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이게 오가 왜 이렇게 쓰였을까요? 오타가 이상하게 됐네요. 상해 오디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동접사에 해당이 돼요. 볼까요? 원래는 샹하다.
몸이 상하다 이런 의미야. 상하다. 상하다여간 상하에다가 이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가 붙고 그 다음에 뭐냐면 D가 붙는 거죠. 이게 뭐뭐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얘가 문제가 돼. 이희리기 문제. 얘가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동접사에 해당이 돼. 같은 글씨로 써야겠죠. 사동접사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둘 다 사동접사가 헐게해서 상하게 하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을 헐게해서 상하게 하지 아니홈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홈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요것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와 아니 미안합니다. 명사형 전성을 말합니다. 얘도 인데 선생님이 이게 뭐가 에러가 난 모양인데요. 자 아니홈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보시면 뭐가 나오냐 아니하다야 안하다 이런 뜻이야. 아니하다라는 말에 아니하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옴이 붙은 거죠. 옴은 그냥 뭐예요? 15세기 때 나왔던 명사형 전성어미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예,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그래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에 에 나왔어요. 그쵸? 효도에의 얘는 뭐예요? 관형격 조사. 비르소미오 하고 나왔지. 이제 요게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비르소미오 여기까지 얘도 또 온대. 너무 심한데. 자, 온대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요. 이렇게. 비르소미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원래는 비르소미오 할 땐 지금은 비롯하다라는 의미 있죠. 비롯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이렇게다가요. 시작. 이게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 나오고요. 비르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 여기다가 뭐가 붙냐면 옴이 붙는 겁니다. 옴이 붙고 그 다음에 이오가 붙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비르소미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자, 이게 의예요. 의로 끝났으면 당연히 명사와 전미사는 아니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이 아니라 옴이 붙어야 되죠. 모음조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반치음 있죠. 원래 이것도 적어야 되는데 시옷 뒤에 뭐가 결합하면 모음이 오면 오케이 모음이 결합하면 결국은 뭐야 이 시옷은 뭐가 된다? 반치음 느가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이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요? 반치음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15세기 걸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뭘로 바꾼다고? 15세기의 내용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15세기로 가면 먼저 자 이걸 그대로 쓰면 뭐냐면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반치음으로 바뀌었으니까는 얘는 뭐가 되냐면 z로 바뀌고요. 옴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음이 돼야 되니까 비루 줌이오. 근데 이거 갖고도 안 돼요. 왜? 연철이 확대가 돼야 되니까 뭐냐면 비루 줌이오 이렇게 가야 돼요. 비루 줌이오 이게 원래 15세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일단은 시옷이 1번 원래 원칙적으로 뭐냐면 시옷이 반침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음 뒤에서 맞죠?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원래는 모음조가 지켜져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어, 음이 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어적기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 원칙이 이게 15세기예요. 이게 15세기인데 지금 이 소학원에서는 얘도 안 쓰였고 얘도 안 쓰였고 얘도 안 쓰였다. 결국은 이어적기가 아니라 끊어적기 분철이 사용되었고 모음조화가 파괴됐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음조화가 문란해졌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반이 바뀌는데 안 바뀌었어요라고 돼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야 돼. 그러면 해석을 하면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 몸하고 얼굴하고 머리털하고 살은 피부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게해서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야.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요게 비르소미오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적어야 돼요. 적어 시간 줘요. 잠깐 스탑 누르고 적어요. 바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좀 필기할 때가 부족해서 지워야 돼서 그래요. 자, 이제 넘어갈 거예요.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몸을 세워. 아니, 하나는 뭐냐,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몸을 세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보이냐, 모물이 아니라 모물이죠. 예, 분철, 끊어적기 표기가 나오고요. 자, 세워, 도를 행하야, 라고 했어. 행하야, 행하, 도를 행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해서, 자, 이름을, 이것도 또 이러네. 자, 일흠이라고 그래, 일흠. 일흠을 했는데, 일흠이란 말이, 요게 결국 뭐냐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후세예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에서 배웠던 거예요. 기억할 수도 있겠는데, 자, 요거는 옆에서 한번 적을까요? 부사격 조사가, 아니다, 여기다 적을까? 잘 봐요. 여기 부사격 조사가 나오죠. 부사격 조사가 어떻게 붙느냐라고 돼 있죠. 자음 뒤에서는,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서는, 그 다음에 이 모음 뒤에서는 이렇게 나가요. 자, 자음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뭐가 붙냐면 그냥 관형격 조사랑 똑같이 의가 붙든가 아니면 양성모음법에서 음성모음법에서는 애가 붙든가 그냥 모음 뒤에서는 뭐냐 그냥 찍 이거 하나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하고 관형격 조사는 이 모음 뒤에서 없어지거든. 그런데 부사격 조사는 이 모음 뒤에서 뭘로 바뀌냐면 예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이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야여요유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모음은 왜, 위, 에요. 얘네들은 뒤에 거랑 관계가 때문에 뒤가 이로 끝나는 놈들을 다 이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뒤에 붙는 것, 만약에 애가 붙는다면 얘는 뭘로 바뀌냐면 얘로 바뀐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붙었어? 이게 붙었지. 그래서 부사격 조사가 얘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부사격 조사는 뭐뭐까지 to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낙착점 부사격 조사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후세에 베퍼란 말이 베퍼는 퍼트려 이런 뜻이고요. 써란 말은 이로써 부모랄 자 이거는 아직까지 뭐가 지켜지고 있는 거야? 모음 조화가 지켜져요. 양성이고 르이 아니라 양성이니까 모음 조화가 오케이 지켜지는 거죠. 부모를 현적해 현적해인데 드러나게 홈이라고 돼 있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홈, 드러나게 홈이란 말도 하다여간 하에다가 옴이 붙어서 홈이 되는 거고요. 얘는 또 이상하게 쓰인 이라고 하는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여전히 분철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효도의 마참이니라. 참나 이거 효도의 마참이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참이니라라고 나와 있으면 요거는 결론은 뭐냐면 끝이다 이런 얘기야. 마참이니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또 보면 마참이니라 원래는 뭐야 지금은 마치다 이런 얘기야. 수업을 마쳤어 할 때 마치다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걸 갖다 뭐라고 썼냐면 맞다야 맞다. 치읓 받침이야. 그것이 그지 같다. 그지 같다. 자,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치읓이 그지 같은 건데, 뭐, 그지 같다고? 자, 맞다야, 맞다. 맞다여간 맛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암이 붙은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암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암은 나오잖아, 맞습니까? 얘는 우리가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화, 전미사. 명사화, 접미사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해석을 하면 몸을 세우라는 말은 몸을 이렇게 하니까 출세해서 도를 행하야 좋은 정치를 행해서 너의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뜨려 이로써 부모가 야 쟤는 누구누구 부모야라고 현적해 드러내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그러니까 효도의 시작은 건강, 효도의 끝은 출세.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지금이나 아니라 똑같죠. 예.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대학 들어가 자식들아. 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유익한, 미안해, 이거 다 미리 고쳐놓고 해야겠다. 아, 이게 선생님이 글자체를 바꾸면서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한자 글자체인데, 이가 지금 난리네요. 그쵸? 예, 이가 다 원래 한글인데, 와, 이거 만이면 만, 거덕만, 미안합니다. 말씀만,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분은 뭐냐면 유익한 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유익한 이 세 가지 버디요라고 돼 있지. 자, 여기서 보면 요 세 가지의 버시야. 시옷. 물론 원래 있던 체온에다가 시옷 붙으면 체온 플러스 시옷이야. 맞습니까? 시옷 나오면 이때 시옷은 무조건 관형격 조사. 오케이? 원래 얘는 버디오 해야 되는데 버이오라고 돼 있으니까 얘 뭐가 돼요? 분철이 진짜 많이 쓰였죠. 분철. 헤로온이 세 가지 버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형격 조사와 분철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헤로온이요. 이거 아까 우리가 바자온이랑 똑같은 거예요. 헤로온은 그렇다고 해서 객티노핀 선호배가 사용된 건 아니고요. 얘 기본형이 해롭다예요. 해롭다여간 해롭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 비읍이 순경운 비읍이 돼서 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래는 헤로반 다시 한번 쓸까요? 헤로반 이 됐다가 이게 결론은 뭐가 돼요? 모음조화로 당연히 됐으니까 뭐가 돼요? 얘 순경운 비읍이 소실되면서 맞잖아요. 그렇죠? 순경운 비읍이 소실되면서 해로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로운 사람이 세 가지의 친구가 있으니 자 국외음화를 시켜주 국외음화가 아니니까 국외음화를 시켜주면 되죠. 직한이를 직한이 그렇죠? 직하다란 말은 정직한 일을 벗하며 신실한, 성실한, 믿음직스러운 이야기, 믿을 십자니까 믿음직스러운 일을 벗하며 들어온 것, 들어온이란 말이 나왔죠. 들어온 것 한 일을, 한이란 말이 뭐야? 많은 이란 뜻입니다. 들어온 것이 많은 일을 벗하면 유익하고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럼 들어온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아,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같이 연계시켜서 봐야 돼요. 들어오는 듣다란 말이라고 한 뜻에다가 오가 붙었고 그 다음에 니은이 붙은 거야. 알았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게 고난도로 시험 문제 내신에 나올 거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뭐냐면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어겨 자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이런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는 보면 맹가노니 이게 나왔어요. 여기 나오고 여기서는 들온이라는 게 나와요. 자, 방금 전에 오라는 거 있죠. 맹간오니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맹갈다 여간 맹갈에다가 나가 붙고 오가 붙고 니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드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듣다라는 말이 여간 뜻에다가 그냥 오가 붙고 니은이 붙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선화말음이에요. 이 오도 선화말음이에요. 다 둘 다 똑같이 오나 우가 붙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술로 해서 오가 붙으면 얘는 뭐냐면 주어가 1인칭임을 표시합니다. 주어가 1인칭임을 표시하는 거야. 요걸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칭법이라고 그래. 오케이, 이거 고난도야. 자, 근데 들어온 것 할 때 이게 얘는 관형사형음이거든요. 이게 오가 관형사형음이랑 같이 쓰이잖아. 그러면은 99% 뭐에 해당이 되냐면 얘는 대상법이라고 해서 아 뒤에 오는 명사 피수식어죠. 뒤에 오는 체언이 결국 뭐냐면 이 듣다 이 용언에 미안합니다. 이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 듣다야 듣다 드론이죠. 듣다의 목적어 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대상법.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들어온 것, 이 것을 들었다. 목적어 맞죠? 예, 그래서 이걸 대상법이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그냥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앞에 관형사형 어미 앞에 오가 붙으면 얘는 무조건 대상법이에요. 나머지 오는 다 1인칭 표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들 낯선 글씨니까 자꾸 안 해.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들어온 것이 많은 일을 벗하면 유익하고 하라. 거동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행동만, 니근이 국외음화가 아니라 두음법칙이 안 일어났어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두음법칙이 안 일어나는 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행동만 이근이, 그러니까 행동만 익숙하니야. 행동만 그럴듯한 일을 벗하며, 아당이 아부, 아첨, 짜웅,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기가 나왔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15색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5색이라면 얘는 아당하다의 어간 아당하에다가 뭐가 붙어야 돼요? 옴이 붙어야죠.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니까 아당 홈을 잘하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아당하기 우와 아까 좀 필기한 내용에 맨 처음 필기한 내용에서 유명사형 어미.
그러니까 과부하는 것을 잘하는 이를 버타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첫 음절에는 뭐 두 째 음절에는 잘하는 이를 두 번째 음절이니까 이렇게 아첨하길 잘하는 이를 버타며 말씀만 니그니 말쌈이라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이거 내가 중요한 거 아니다. 야, 이거는 중요하니까 전체 해야 돼. 선생님 까먹었어. 8번 말삼인데 원래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말삼이었죠. 근데 말삼이 됐죠. 16세기에는 뭐가 사용되냐면 얘들아 각자 병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16세기에는 뭐가 사용 안 된다고? 각자 병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병서가 뭐야? 같은 장기, 쌍기역, 쌍디귿, 쌍미읍 이거지. 이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말삼이 아니라 말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학교에 제대로 가르치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말삼이란 말이 높임말이 얘도 마찬가지로 세종문제 훈민정음에서 나온 것처럼 얘도 높이는 표현이나 자신의 말을 낮추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랭귀지란 의미입니다. 말만 익숙한, 닉은 익숙한 이를 버타면 마찬가지로 또 두 법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 새끼를 얘기하는 거죠. 버타면 해로운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행동만 거드름 피우면서 그럴듯하거나 아니면 아첨하거나 아니면 말만 뻔지르거나 이런 애를 접하면 버타면 해롭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학원이에요. 자, 이렇게 필기한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아까 8번 빼먹은 거 하나 더 적을게요. 띠용띠용. 자, 15세기에는 각자 병서가 사용됐어요. 그쵸? 각자 병서도 사용되고, 합용 병서도 사용됐어요. 그쵸? 이렇게. 그러나, 16세기에는 뭐냐면, 각자 병서가 사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필기 내용이 많고 좀 좁으니까는, 중간중간 끊었다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알았지?